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성과 인연을 맺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필리핀 자녀가 또 그 아내가 필리핀에 살고 있다 해도 한국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정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네. 물론 정식 혼인관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게 가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예. 이 남성은 업무상 필리핀에 출장을 자주 다니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도우미 필리핀 여성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우리가 코리안 플러스 필리피노 해서 코피노라고 부르죠. 코피노. 예, 코피노. 예. 반대로 한국인 여성과 필리핀 남성 사이에 태어나면은 필리핀 코리아 순서를 바꿔서 필코라고 부릅니다. 예. 아, 필코. 예. 예. 남성의 국적을 앞에 놓는 건 좀 가부장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아버지가 잘 보살펴줘요. 꼬박꼬박 들러가지고 생활비도 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런 경우는 코필이라고 안 부르고 한필이라고 합니다. 한필. 아, 그런 복잡하죠? 예, 코피노가 아니라 예. 이럴 때는 한필입니다. 그러니까 혼혈 구분에 계층과 계급 문제가 적용이 된 거죠. 참 엉뚱한. 쓸쓸하네요. 예. 예. 요즘은 그냥 코피노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지에서 코피노는 분명히 한국인 남성이 버린 아이, 곧 버려질 아이 이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쓰지 말자는 추세입니다. 네. 예, 인종차별 내지는 뭔가 이 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코필 가족, 코필 패밀리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기도 합니다. 임시 네. 용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다민족 배경이라고 부르고 한국, 필리핀 2세의 규모가 얼마나 될 건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아닐까 이랬는데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예. 필리핀과의 교류가 많고 네네. 필리핀이 물가가 비교적 저렴해서 많이들 놀러 가시고 카지노도 또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한국인의 체류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죠. 또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엄격하게. 예. 낙태가 금지돼 있죠. 네. 그래서 낙태보다는 출생이 훨씬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은 거죠. 예, 이 필리핀은 이제 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 베트남에서도 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과 그 후예들이죠. 라이따임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라이따이아는 뭐 1세, 2세는 한 5만 명 된다고 치고 이들의 낳은 아이가 3세죠. 이제 라이따이아 한 3세인데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분명한 거는 가정법원 사례를 보듯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자기의 친자를 나라 밖에 두고 나라 밖에 있으니까 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남성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혼혈이라는 단어 아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편의상 일단 사용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주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예. 18살 이상의 미국인의 약 7%는 다민족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다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 즉 혼혈이라고 불려온 사람들 중에서 60%는 혼혈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미국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 아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점점 어른 중에서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문화인지 다민족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한국인일 뿐이야.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겠죠. 사실 오리지널 미국인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뭐 프랑스, 스페인 백인들이 뭉쳐가지고 섞여서 거기다가 아메리카 원주민까지 섞여가지고 네. 아메리카 인구가 구성이 된 건데 오리지널 아메리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인이면 미국 혈통이고 백인이 아니면 외국 혈통이라고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인종차별적인 말이죠. 그렇죠. 예. 그저 역사적 상황의 문화유산일 뿐이지 피의 순수성 문제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1970년에는 1%가 다문화 배경이었는데 지금은 10%가 다문화 배경입니다. 네. 예. 이제 서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평등하게 상승해 나가면 결국 희미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다민족 배경의 아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14년 통계가 나왔는데 전체 초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드디어 1%를 넘어서 1.07%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3년 전에 0.55%였으니까 한 2배 수준으로 확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입국해서 학교에 아직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 아이들의 비율은 더 높을 거라고 봐야겠죠. 또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다문화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혼하는 건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결혼에 의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점점점 걸러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포용해서 빨리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게 해주면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다민족 배경의 어떤 갈등들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예, 뭐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동간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뭐 순수혈통이라든지 뭐 순혈이라는 게 존재할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순수혈통, 순혈, 섞인 혈통, 혼혈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아주 정치적이고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말이지 세상에 뚜렷이 존재하는 피해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의 혈통이나 인종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백인 대 흑인입니다. 백인 대 흑인. 왜 그러냐면 백인의 식민지는 거의 다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예. 흑백의 문제로 나온 거죠. 그런데 백인들의 식민지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로 뻗어나가면서 백인 대 흑인이 아니라 백인 대 흑인 황인 합쳐서 백인 대 유색인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인간을 이렇게 피로 구분하게 된 세계사입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는 이 방향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권력 지배와 제국주의에 방해가 되는 인종들을 골라서 적으로 삼았던 거죠. 유대인 같은 경우. 독일 게르만 혈통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지 150년밖에 안 됐어요. 게르만족에 켈트족, 라틴족, 슬라브족이 섞여서 지금의 독일 민족이 된 겁니다. 이 독일 민족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럼 프랑스 이건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더 복잡해요. 켈트족에 라틴족이 맨 처음에 섞였죠. 거기다 고을족 섞였죠. 게르만족, 노르만족, 브리튼족 혈통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프랑스 인종입니다. 예. 프랑스 순수 혈통이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예.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라 혈통이 맞습니까? 백제입니까? 고구려 혈통이 순수합니까? 거기다 발해, 가야 다 따지면 대한민국 혈통도 순수한 건 없는 겁니다. 예. 혈통은 국가 권력과 영토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순수한 혈통 어쩌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치 전략에 가깝고 사람들은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순수 어쩌고 하는 말을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